정말 대충대충 해놨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듯해요. 이런 도로에서 며칠 전에 당했습니다. 이렇게 과속 단속됐다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대로 된 곳에서 제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승복해야죠. 벌금 내야 됩니다. 규칙을 위반했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함정같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당했다면 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창원시에 있는 지계 남산 도시 고속화도로입니다. 서쪽 방향이고요. 여긴 유료도로예요. 구룡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길 지납니다. 제한속도는 80입니다. 터널 딱 빠져나오면 갑자기 60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내리막입니다. 내리막길이고 거기 표지판이 출구 예고 표시가 나옵니다. 길이 빠진다는 거죠. 제 목적지는 북창원 IC입니다. 북창원 IC로 가려면 빠져야 된다고, 그 길에서 빠져야 된다고 출구 예고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출구점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 맵을 이용하고 가고 있었는데 카카오 맵에서도 오른쪽으로 빠진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날은 저희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그 길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둘은 우리가 빠지는 곳이 어딘가 찾고 있었어요. 과연 출구가 어디야? 찾고 있었죠. 역시 한국도로입니다. 정말 구라의 천국이죠. 구라의 천국. 거리 표시, 차선 한두 개가 아니죠.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한국인이 꽤 많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분야를 보지 맙시다. 도로에 국한시키면 한국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구는 없었고 그 길이 그냥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굽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출구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지나자마자 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고 그 위에 50으로 딱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마 여기서 딱지뗀 분이 엄청 많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 도로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에요. 보니까 2021년에 개통됐다라는데 우리가 지나간 날도 교통량이 거의 없었어요. 몇 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나다녔다면, 초행길이었다면 아마 거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속도 위반이죠. 출구가 어디야? 찾다가 전방을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도 내리막에. 제가 이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해봤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 표지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출구 표시가 돼 있는데 출구가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표지판을 걸어놨냐?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은 출구 표지판에 1시 반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오른쪽으로 라운딩 되는 그 도로를 표시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기가 찰 오르시죠. 도로에서 아닙니까? 자기 구간 도로, 길지도 않아요. 거기 표지판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출구 표시인지 우로 굽는 표지판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 말씀으로는 80에서 50으로 단계별로 줍니다. 80, 60, 50으로 주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짧은 구간에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제한 속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할 거라고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속도 제한, 그거는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 담당이죠. 전혀 듣질 않았다 합니다. 이 도로는 79번 국도랑 합해집니다. 내리막에서 오른쪽으로 굽으면서 합력이 되는 거죠. 아마 내리막이고 굽는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도로를 설계할 때 제한 속도를 얼마로 계산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설계 속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통된 후에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미리 운전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방에 내리막이고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 과속 감지 카메라는 그 전에 과속 단속하고 있다고 예보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없으면 불법이라네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카메라부터 1km 전방에 있어요. 1km 전방에 과속 감시가 있다고 그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에게 제한 속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저 앞이 위험하니까
제한 속도를 낮춘다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전자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기한 건 또 있습니다. 터널 빠져나오면 110m인 거 얼마 만에 60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어요. 길바닥에 써 있어요. 자, 60로 바뀌었습니다. 80에 60로 바뀌었어요. 그럼 60으로 바뀌었으면 그게 얼마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정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50은 낮춰야 됩니다. 서로 간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0에서 60으로 바꾸고 일정 거리를 지나고 그 다음에 50으로 바뀌어야겠죠? 일정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경찰청 자료에서는 그 일정 구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30m랍니다. 여기에 대해 찾아보니까 진짜 선진국들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영국은 최소 600m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호주 기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인데 그건 60km일 경우 시속 60km일 경우 600m로 나옵니다. 그리고 캐나다 매니토바주 거기 보니까 60km일 경우 500m입니다. 최소한 그 거리는 지난 다음에 제한 속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250m입니다. 250m. 60km 지난 다음에 그 제한속도 60 표지판 지난 다음에 250m 지나면 50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도 그 출구 예고 표지판이 있죠? 150m 전방이라는 거. 그 근처에다 놨어요. 사람은 표지판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저를 빠져나가야 돼. 북창 라이트로 나가야 돼. 내가 출구줄 찾고 있어. 눈은 글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다가 50이라고 뚝 써놔보면 그거 보입니까? 이걸 설치한 경찰 그 담당자들은 이런 거 고려 안 하나요? 저는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예요. 제가 실력이 되게 좋고 관찰을 되게 잘해요. 운전하면서도 옆에 있는 표지판을 거의 다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출구 표지판을 보느라고 50짜리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 시야에 드는 곳에 그걸 설치해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걸 이제 항공 쪽에서는 항공 분야에서는 휴먼 팩터라고 합니다. 휴먼 팩터라고 인간이 인지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항공 산업에서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휴먼 팩터는 선진국의 도루자를 봐도 잘 나와 있어요. 휴먼 팩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자료 제가 여러 개를 봤는데 휴먼 팩터, 한국말로 하면 인적 요소라고 번역을 하는 곳이 많아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 있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아마추어가 모르는 어느 속에 꼭꼭 숨길 수도 있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도로에 대해서, 한국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한국은 선진국이랍니다. 돈 열심히 내십시오. 네, 딱지 열심히 내세요. 과태료 많이 내십시오. 선진국 맞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 승복을 못해가지고 이 통지서를 받고 며칠 후에 김해 중부경찰서에 가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이 3만 원이랍니다. 이의 신청을 갔더니 그 경찰관이 그러세요. 지금 내면 3만 원이고 이의 신청해서 그 즉결 심판이라네요. 거기서 지면 20만 원이 납니다. 그래도 진행하겠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구점 표시가 아니라 그 구간에는 우로 휨도로입니다. 표지판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50짜리 표지판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미리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 1km 전방에 있었다 그랬죠? 1km 전방이라도 그걸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예가 있어요. 남해고속도로 동쪽 방으로 가면 그러니까 부산에 진입하기 전에 낙동강 건너기 전에 노란색 크게 써 있습니다. 100, 80, 70 이렇게 줄어든다고 엄청 크게 써 있어요. 물론 그것도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그것도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빙이 도로입니다. 2021년에 개통했어요. 왜 그런 건 안 하죠? 도로를 이렇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토목공사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기되거나 교차로에 있거나 표지판에 있거나 이럴 땐 개판이에요. 사람을 혼란시켜요. 운전자를 혼란시켜요. 제 일할 때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게 교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게 교차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A4지로 3페이지인가 4페이지짜리 정리를 해서 제출했어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전 기대해 봅니다. 규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이의신청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은 지계 남산 도시고속화도로입니다. 창원 북쪽에 있어요. 초행길인 분은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꼭 가야 된다면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없다. 이 장사 또 안 되는 도로인가 보다 여기. 여기 또 민자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은 아직 안 알려줘서 그래. 저기가 일로 내비가 안 찍어줘서 그래. 얼마나 장사를 못해서 내를 가르쳐주지도 않아. 아우 여기도 뻑뻑거리네. 이대로 안 되겠다. 이게 뭐야 어두워. 장사 안 된다고 전기를 이렇게 아끼나? 또 그루빙 잘못 만들었구나. 여기도 추렁추렁거리네. 민자가 하면 뭐 이러지? 시원하네. 이거 하나물 못해가지고 그것도 밖에 나오면 괜찮은데 왜 터널 안만 그러냐고. 그런 말이야. 이게? 150m? 이게 나가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칠을 해놨지? 아직은 아닌가 보지. 더 이따 나가는데요. 그냥 길이 빠지는 거네 이 병신들. 이게 뭐야 여기 50이었네?